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할머니의 마음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느껴봤을지도 모를 그런 마음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70세가 되는 해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야 마음 놓고 늙을 수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나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둘 다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지쳐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웃음으로 안아줬어요. 힘든 날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였어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없는 이 집에서 혼자 살면서 난 아들만 바라봤어요. 아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어요. 아들이 태어나서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도, 대학을 갈 때도, 결혼을 할 때도 나는 항상 뒤에서 지켜봤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나도 행복했어요. 아들이 아파하면 나도 아팠어요. 그렇게 70까지 왔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손자나 손녀를 안을 날이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주를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 옆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손주를 지켜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뭔가가 달라졌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서 내가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더 이상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이제 손주의 아버지였고 그 여자는 내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지나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이 바로 그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손주가 태어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나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손주를 보고 싶다고. 아들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즉시 아들 내 집으로 향했죠. 손주를 처음 보는 그날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아들이 키운 손주가 내 모습을 닮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아들 내 집이 어떻게 꾸며졌을까 하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렸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은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어요. 어머니 들어와세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정중했어요. 하지만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짐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한 며느리가 버선발로 나와 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예의가 나를 더 멀게만 느껴지게 했어요. 가족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건 그냥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거실로 들어가니 손주가 보였어요. 아기는 조그맣게 누워 있었어요. 내 몸이 저절로 손주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주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손을 깨끗이 씻어주실래요? 요즘 아기들이 면역력이 약해서요. 나는 즉시 손을 씻으러 갔어요. 당연한 말 같기도 했고 뭔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거실 한편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나를 보고 웃었어요. 부끄러운 듯이. 내 아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 앞에서.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조심조심 손주를 안아봤어요. 손주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누구를 닮았을까 생각하면서요. 손주는 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기의 울음은 너무나 큼직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 어머니가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안을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손주를 내 팔에서 빼앗다시피 했어요. 나는 손주를 놓쳐야 했어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요즘 아기 때문에 정신없어서요. 다음에 천천히 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들도 그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가는 걸 말리지 않았어요. 나는 손주를 한 번 더 안아보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생겼어요. 아들을 보고 싶어도 아들 가족이 바쁠까봐 전화를 못 걸었어요. 손주가 자꾸 생각나도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봐요. 전화를 걸 때도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이 시간에 손주가 자고 있지는 않을까? 아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한숨을 쉴까? 그런 생각들이 끝도 없이 떠올랐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나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와 내 사이에 뭔가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무례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거리감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와중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뭐해? 반가웠어요. 목소리가 그저 반가웠어요. 나는 별로 하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와. 손주가 이제 조금 길들었거든. 미안해, 그동안 바빴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미안함이 있었어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일요일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나는 손주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아기 옷도 사고 싶었고 신발도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조심했어요. 만약 내가 이미 있는 옷을 또 샀다면, 만약 며느리가 내가 고르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결국 나는 작은 손주용 수건만 샀어요. 손주가 목욕할 때 쓸만한 건 말이에요. 이건 무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능적이고 소박했거든요. 일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머리도 빗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 피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손주 앞에서는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손주가 내 모습을 보고 무서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는 아들이 나를 맞아줬어요. 엄마. 아들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아들이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손주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며느리는 주방에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손주가 나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 할머니를 알아? 아들이 기뻐했어요. 손주가 나를 알아줬어요. 손주는 나를 보고 웃었어요. 그 순간 내 눈이 뜨거워졌어요.
손주가 나를 알아주고 있었어요. 내가 수건을 꺼내 보였어요. 할머니가 이거 사왔어. 목욕할 때 써. 며느리가 나왔어요. 이건 너무 좋아요. 정말 필요했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안도했어요. 내가 고르는 게 맞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조금 다른 시간이었어요. 손주가 자꾸 나를 보고 웃었어요. 내가 손주의 배를 간지럽히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벽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그런데 너무 자극하면 아기가 흥분해서 잠을 못 자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즉시 손주를 내려놨어요. 손주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아, 그래. 엄마가 너무했네. 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들이 나를 보고 엄마 괜찮아. 며느리가 민감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움츠러들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나보다 먼저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전화를 할 때도 맨 처음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바쁘다는 걸 알게 되니 전화를 걸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언제 전화를 해야 할까? 이 시간에 손주가 자고 있진 않을까? 며느리가 주간 일정을 짰을 때는 아니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더 시간이 지났어요. 손주는 자꾸 자랐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어요. 사진으로만 보는 일이 늘었어요. 아들이 가끔 손주 사진을 보내줬어요. 웃는 사진도 있었고 자는 사진도 있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건 사진이 아니었지만 그것도 감사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손주를 위해 작은 신발을 샀어요. 아기가 신을 만한 귀여운 신발이었어요. 그 신발을 손에 들었을 때 기뻤어요. 손주가 이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이 신발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주저했어요. 이미 같은 사이즈의 신발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이 신발의 디자인을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결국 나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문자로요. 너무 오래 고민한 나머지 메시지 몇 줄은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어요. 너 아들아, 엄마가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손주가 이미 비슷한 게 많지는 않아. 엄마가 그냥 사볼까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보냈어요. 아들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엄마 괜찮아. 아무거나 사도 돼. 손주가 신발 자주 갈아 신으니까. 그렇게 아들이 말해줬어요. 나는 그 말로 조금 마음을 놨어요. 손주를 위한 신발을 가지고 방문 날짜를 정했어요. 아들에게 이번 주 언제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토요일 오후 4시라고 했어요. 나는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토요일이 왔어요. 나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손주에게 줄 신발을 예쁜 주머니에 담았어요. 4시간 전에 벌써 준비를 끝낸 셈이었어요.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왔어. 손주는 나를 보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손주가 내 이름을 부르려고 했어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를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할마. 손주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손주를 안았어요. 손주의 냄새가 났어요. 아기 목욕 제품의 냄새가 났어요. 내 손주의 냄새였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발을 꺼내 보였어요. 손주의 발에 신겨줬어요. 신발이 발에 딱 맞았어요. 손주는 신발이 신기했는지 자꾸 발을 들어 올렸어요. 신발을 보려고 발을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얼굴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웃었어요. 아들의 웃음이 진심 있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그리웠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 신발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요. 내 손이 살짝 떨렸어요. 왜 묻는 걸까 싶었어요. 신발 값이 많이 나갔나 싶었어요. 별로 비싼 건 아니야. 백화점에서 적당한 가격에 샀어. 내가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알겠어요.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따뜻한 말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은 또 다시 무거워졌어요. 혹시 신발이 비쌌나? 아니면 과하지 않았나? 아니면 며느리가 불편해했나? 그런 생각들이 또 떠올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날을 지나고 나서 몇 주가 더 지났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아들아, 손주 잘 크고 있어? 이 아들이 답했어요. 엄마, 손주가 요즘 신발을 자꾸 신고 있어. 아마도 할머니가 주신 신발이 편한가 봐. 아들의 그 말에 내 눈이 또 뜨거워졌어요. 손주가 내가 주는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손주가 내 선물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을 며느리한테서 직접 듣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손주는 벌써 이를 빼물고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진행 상황을 아들의 전화나 사진으로 듣고 봤어요. 직접 가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내가 자꾸 방해가 될까봐 가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바쁠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내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산후조리를 하는 며느리를 위해서였어요. 아들이 손주를 낳고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이 허할 것 같았어요. 나는 정성껏 미역국을 만들었어요. 아기에게 좋은 미역을 골랐고 국물도 오래 우렸어요. 아들에게 미역국을 끓였다고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미역국을 끓였는데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면 어때? 아들이 1시간 뒤에 온다고 했어요.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릇도 예쁜 걸로 담았어요. 수건도 깔끔하게 준비했어요. 아들이 왔어요.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내가 물었어요. 손주를 집에 두고 오지 못했어. 미안해. 아들이 미안해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조금 불편했어요. 미역국을 담아줬어요. 아들이 받아가면서 엄마 정말 고마워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가버렸어요. 1시간도 채 안 돼서요. 나는 그날 저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끓인 미역국을 아들이 가져가서 며느리가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내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할까 생각했어요. 혹시 맛이 없다면? 혹은 뭔가 불만스럽다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조심했어요. 아들아, 미역국 먹었어? 맛은 어때?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없었어요. 미역국이 맛있었는지 안 맛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어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며느리를 의식하는 것 같아서요. 손주는 점점 커갔어요. 얼굴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기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표정도 풍부해졌어요. 아들은 가끔 손주 영상을 보내줬어요. 손주가 웃는 영상, 손주가 기어다니는 영상, 손주가 처음 무언가를 집으려고 할 때의 영상이었어요. 나는 그 영상들을 자꾸 돌려봤어요. 어떨 때는 혼자 우면서 봤어요. 왜 나는 그 순간들을 직접 보지 못할까 싶었어요. 왜 나는 내 손주와 함께 할 수 없을까 싶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큰 병은 아니지만 검사를 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아들 걱정이 앞섰어요. 아들이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안심시켜줬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챙기나 싶었어요. 아들의 일 처리를 며느리가 제대로 도와주나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건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들은 자기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 이제 며느리였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나는 아들에게 아들아, 몸 조심하고 며느리 말 잘 들어. 아내가 챙기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웃으면서 알겠어 엄마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뒤에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어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손주도 자주 못 보고 아들도 자주 못 보고 그러면서 손주가 아플까 봐, 손주가 나를 싫어할까 봐 조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손주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어요. 손주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며느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거리감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 거리감이 뭐에서 오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만든 거일까 싶기도 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손주가 10달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손주가 요즘 열이 좀 있어.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열이? 많이 아파? 나는 벌떡 일어섰어요. 아니야, 별로 큰 건 아니야. 하지만 의사 말은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내일 다시 검사를 받을 거야. 아들아, 얼마나 돼? 38도 4 정도. 우리가 조심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손주 생각이 자꾸 났어요. 손주가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첫 병이 열이라니요.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게 원망스러웠어요. 아들도 처음 아이가 아파할 때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가도 될까? 손주를 좀 봐주고 싶어. 아들이 조금 침묵했어요. 엄마 감사하지만 지금은 좀 복잡해서 의사한테 물어서 내일 연락할게. 나는 그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지금은 엄마가 와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못 온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손주가 자꾸 생각났어요. 손주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손주가 열이 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들이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생각해 봤어요. 나는 손주를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었어요. 손주에게 약을 먹일 수도 없었어요. 나는 그저 기도할 수만 있었어요. 손주가 빨리 좋아지기를 바랐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손주의 열이 조금 내렸다고 했어요. 의사는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안도했어요. 손주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아들아, 혹시 내가 가서 손주 옆에 앉아만 있으면 안 될까? 엄마가 가서 밥이나 챙기고 그럴게. 아들이 다시 침묵했어요. 엄마, 그냥 우린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손주가 났으면 엄마 초대할게. 알겠어, 아들아. 나는 그렇게 답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그렇게 닷새가 지났어요. 손주는 열이 다 내렸다고 했어요. 다행이었어요. 손주가 괜찮아진 거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손주를 한 번도 보러 가지 못했어요. 아들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나도 자꾸 가려고 했지만 결국 못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는 손주의 할머니인데 손주가 아플 때 할머니로서 곁에 있지 못했어요. 그 밤 깊은 시간에 나는 혼자 울었어요. 아들이 아직 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 11시쯤이었어요. 나는 전화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손주가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내 눈에 눈물이 또 맺혔어요. 나는 손주를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을까요? 나는 손주의 할머니인데 손주가 아플 때 곁에 있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아들을 잘못 키웠나 싶었어요. 아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 걸까 싶었어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싶었어요. 그 모든 게 뒤섞여서 내 마음을 눌렀어요. 나는 손주의 사진을 찾아서 봤어요. 손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손주는 행복해 보였어요. 손주는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들니까 더 울음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조심하고만 있나 싶었어요. 혹시 내가 처음부터 잘못 대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걸까요? 나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너무 낡아 보였어요. 할머니라기보다는 애 엄마도 아닌 그냥 낡은 여자 같았어요. 이 나이에 눈치를 본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사이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깊은 밤에 나는 혼자 울었어요. 더 이상 울 눈물도 없을 정도로요. 그렇게 밤이 새었어요. 새벽 해가 뜰 무렵 나는 거울 앞에 또 서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얼굴, 어제와 같은 할머니가 거울에 비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나는 며느리를 원망했나요?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들을 탓했나요? 아니었어요. 아들은 내 아들이었어요. 그럼 내가 뭘 했나요? 나는 그저 조심하고 있었어요. 손주를 방해할까봐, 아들 가정에 갈등을 만들까봐,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그렇게 나는 내 자리를 스스로 없애고 있었던 거죠. 손주가 아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손주를 안고 싶어도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나를 알아줬어요. 손주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주가 나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만 있었을까요? 이제 내가 뭘 할 건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주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할머니라는 걸 누군가 알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제 나는 스스로 그 말을 꺼내야 해요.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아무리 상처받을까봐 두려워도 나는 손주의 할머니예요.